평자호란이 60갑자 60년이 지나는 것을 4번을 돌아서 아니 6번 참 60년이 6번 360년을 돌아서 1996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참 치열한 그 전쟁의 상처가 있었지만 평자호란처럼 허무하게 맞이했던 그런 전쟁은 쉽지 않았어요. 47일 동안 이 남한산성 안에서 갇혀 있었던 왕과 병들들 엄청난 사상자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 불닥쳤던 인명의 그 가혹한 혹한은 조선사 250년을 휩쓸어서 이 만주 또 중국과 절연하는 심정적 절연하는 그런 홍찬성 낭독 홍성래 오셔요. 발길 가볍게 옮기면 저를 볼 수 있어요. 보셔요. 두 눈 두 귀 활짝 열면 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셔요. 두 눈 살포시 감고 큰 가슴 활짝 열어 저를 담으세요. 저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요. 목마를 때. 저는 넓고 깊은 상상력입니다. 누구든지 발굴하셔요. 절실할 만큼. 저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어디서든 불러주셔요. 필요할 만큼. 샘이 넘쳐 풍년을 기릅니다. 상상력으로 내일을 엽니다. 사랑으로 기적을 만듭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화유산은 하루하루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집니다. 세계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만 영예를 얻습니다. 남한산성은 온조대왕 이후 2000년 이상 쌓인 역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 세계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남사모는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고 키웁니다.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환하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때와 땅의 이점과 사람의 화합이 하나로 되어 단 한 번도 외적에게 함락당한 적 없는 금성탕지 남한산성이 한국을 넘어 온 세계로 활짝 뻗어나갑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인류의 자랑이 커집니다. 남사모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지키고 가꾸고 키웁니다. 와, 와. 데리고 한번 자기를 섬기라는 한번 그 서약을 받아보는데 이때 야 춘향아 너는 이제 그 누구 애인이라고 하는 그 머시매 저리 널 보내버리고 나를 섬겨라. 이때 춘향이 하는 말이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충신은 불사 이분이요 열려
춘향 이부절을 사또는 어찌 모르시오. 사또님 대부인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나 수절은 일반인디 상하가 춘열에도 있어. 사또님 대부인 수절보다 춘향이가 수절이 더요. 마오 그리 마오 천비 자식이라고 너무 마오. 이때 여러분 막 얼씨구 해도 좋아요. 이건 춤새 얽게 이때 사또가 더욱 충혈하여 성질이 나가지고 전년 잡아 매를 쳐라. 그러기 전에 당장에 이 붓대를 가지고 나를 섬기겠다는 그 서약을 하도록 하여라. 춘향이 붓대를 받아들고 덜덜덜덜덜덜 떠는디 이 내가 떠는 것은 사또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요, 죽기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칠순의 어머니를 못 보고 죽을 일을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걱정이고, 토른집을 못 보고 죽을 일을 생각하여 떠는 것이옵니다. 일정 수절을 벌렁 떨더니 한일자 마음 심자로 쓰이고 좋다. 끌고 붓대를 땅에다가 쓰고 좋다. 내다 치더니만은 요만 하고 앉았구나. 박수.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고생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리. 독도 약한 맘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 내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거 머리 하는 거 저거 안경 쓸게. 마이크. 무대를 노래와 색소폰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형편상 같이 하게 되니까 불편을 여러분들께 끼쳐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역사 깊은 우리 남한산성에서 오늘 제가 이 6월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뜻깊은 노래를 부르게 돼서 감사합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 박인선 선생님이 불렀던 곡인데 박인선 교수님은 이동원 씨와 함께 불렀죠. 저희 아들의 그 사부님이십니다. 우리 아들이 그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뮤지컬 배우 카이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청년이 저희 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지.
예, 감사합니다. 예. 30년 전에는 이게 유원지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 오면은 배를 잡아먹고 또 술에 취해서 우리 산업 사이에서 한껏 긴장됐던 그 몸과 마음을 힐링시키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 당시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남한산성이 어떤 곳인데 우리가 거기서 흥청망청 술 취한 듯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했던 일단의 학자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과학기술의 카이스트가 있다면 인문 역사학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어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들, 또 대학의 역사학 교수님들, 또 철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모이셨어요. 6명이. 그날이 1996년. 이게 무슨 해인지 잘 모르시겠죠, 대부분이. 그날은요 1636년 아시죠?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60갑자 60년이 지나는 것을 4번을 돌아서, 아니요 6번, 60년이 6번 360년을 돌아서 1996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참 치열한 그 전쟁의 상처가 있었지만 병자호란처럼 허무하게 맞이했던 그런 전쟁은 쉽지 않았어요. 47일 동안 이 남한산성 안에서 같이 있었던 왕과 병조들, 엄청난 사상자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에 불락쳤던 인명의 그 가혹한 혹한은 조선사 250년을 휩쓸어서 이 만주 또 중국과 절연하는, 심정적 절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후금이었던 그 나라는 청나라가 아니고, 청나라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약 한 100년, 150년 동안 세계 제국으로 중심국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왼수 같은 이 나라와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이 상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살해하잖아요. 그것을 다 머릿속에서 500년, 1000년을 깨뜨렸던 학자들이 뭉쳤어요. 1996년 병자호란이 있었던 60갑자 6번이 돌아온 그 해에 남한산성은 새롭게 태어나야겠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렇게 훌륭했던 이 나라, 그 나라를 융합해서 한자리에 모아놓은 남한산성. 왜 남한산성이냐? 전국 8도에서 사찰을 하나씩 여기에 지었어요. 8개 사찰을. 그리고 본부 사찰 하나 더 지었어요. 남한산성 원성, 본성 안에는 9개 사찰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약 1 내지 1.5km씩 나눠가지고 성을 쌓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한반도를 축약해놓은 그런 장소잖아요. 임금이 피할 수 있는 그런 포트리스 요새. 모든 한반도의 정신이 이어서 합쳐지는 곳이 술 먹고 개 잡아먹어서 쓰겠느냐. 그래서 오셨던 6분 중에 2분이 여기 계십니다. 앞에 2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보성 만해기념관 관장님. 네. 그 다음에 당시 발기어 6명 중에 한 분 참여하셨던 조병로 교수님. 예. 역사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를 따라서 팔로워가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이 있고 팔로워십이 있는 거죠. 어느 나라는 분열을 해서 스스로 망합니다. 인구가 4천만이 되고 나라를 만들지 못해요. 떠도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떠도는 민족이 어떤 나라는 2000년이 지나서 나라를 만들었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지혜를 얻습니다. 남한선생이 오면 우리 현명해집니다. 남한선생이 오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가슴을 억누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절해지지 않으면 닥치는구나. 환란이 닥치는구나. 평화쉽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남사모가 탄생이 됐습니다. 남사모 탄생되고 나서 뭘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인류문화유산, 세계유산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학자들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 진행했고, 그것이 15년이 지나서 2014년 6월 22일 이 6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 산하의 이커머스라는 세계유산 등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등재가 된 겁니다. 세계인이 함께 배우고 함께 즐겨야 될 남한산성이 세계유산 목록에 들어간 거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나라도 이 날을 기억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기억하지 않아요. 경기도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기 이것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공무원들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경을 썼어요. 찬값이 3만원씩 내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찬조금을 내고 오셨어요. 오신 분들 이렇게 단장하고 앉게 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좀 오셨어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월급 받지 않고 자기 돈을 내서 자기 아까운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뭐라 합니까? 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병. 월급 받지 않는 분이 의병. 대한민국 의병이 나갑니다. 우리 남사모는 의병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이 행사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여기에 지금 한명기 교수님 오셨습니까? 한명기 교수님 오셨습니까? 한명기 교수님 보시기 어려운 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뒤에 계셔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남사모하고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요즘에는 한명기 교수님 보시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이 급변하는 세계 정치 변화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떼다려야 할까? 그분들이 지혜를 묻습니다. 많은 돈을 내고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돈 많은 재벌이 있습니다. 부자들. 왜냐?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면 미래가 어떻게 가야 할까를 미리 알아놓고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한명 교수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계신데 이따 큰 박수로 한번 듣기로 하고요. 우리 저는 부산지 행사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것으로서 우리는 개의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과 남사모 창립 28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다시 또 제가 의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문화의병, 이제는 국가가 다 잡고 공무원들이 하지 않지만 저희는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자, 지금부터는 그 공식 행사로 국민의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야지, 일어서야지. 예, 모두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강하게 앞에 태극기가 있으니까요. 네. 자, 부기단 경례 하겠습니다. 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애국가지 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천년 역사를 지키고 순국 선현들과 애국 지사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한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과 우리 남한성 사랑하는 모임 창립 28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와 회장님 인사말은 좀 아까 다시 올려주시고요. 오늘의 자리를 위해서 전 회장님이셨던 12대 회장님이셨던 조한숙 의원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대동 회장님께서 우리 모든 임원들, 특히 전보산 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하면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남한산성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 유구한 역사가 있고 그 안에는 슬픈 역사가 있고 기쁜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번에 책자에 나왔듯이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사이 우리 10년 전에 박수 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굉장히 축하했었는데 그 사이 10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남사모 창립 28주년인데 저기 우리가 1996년 4월 28일 창립했다고 이 조병남 교수님 여기 나와 계신데 정말 그때 몇 분의 교수님이 계셨기에 그 씨앗을 뿌렸기에 지금의 남사모가 이렇게 크게 번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남사모 하면 우리 행궁을 우선 남한산성 하면 행궁을 떠오르게 됩니다. 행궁하면 우리 조선 왕실의 위용을 재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양반 또 우리 가족이 남한산성과 연관되는
금년이 40년 됐습니다. 1985년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바로 여기 남한산성에 운전을 배우면서 우리 드나들기 시작해서 금년에 40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남한산성의 견모의 역사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동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엔 여기가 닭도리탕, 음식점 모든 사람이 놀러 다녔습니다. 남한산성.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남한산성 왔을 때 그때는 지금까지 터널이 없었어요. 남문으로 저희가 지화문으로 남문으로 저희가 차들이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남한산성 올라왔을 때 산성리 마을이 한눈에 보였는데 그때 저쪽 어느 집에서 밥을 주는 연기가 뭐라 들어오더라고요. 그야말로 구릉도원 같은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한산성을 제가 40년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저쪽 남한산성 올라가는 그 길에 조금 돌들이 무척 많이 돌무더기가 있고 주춧돌이 있고 돌기둥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두부산객들이 거기다 놓고 시산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저희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줄을 묶고 행궁에 그 터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 행궁터라고 그때 하는 데를 저희들은 모르고 거기가 등산맨들이 거기서 시산제를 지르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게 한 30몇 년 전.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행궁의 그 주춧돌 또 돌기둥 그것이 행구로 이제 변모가 됐습니다. 행궁이 처음 시작될 때 처음에 그 모든 목수들이 망치로 뚱뚱하고 할 때 저는 여기에 조선시대에 왕실이 재현되는 것 같아서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행궁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서 그 몇 년에 걸쳐서 짓더니 행궁이 완성되면서 저희가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그 수많은 분들이 한 뜸 한 뜸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등재가 되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정말 음식점으로 또 놀러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모두 다 세계문화유산이다, 세계유산이다 하면서 그 위용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우리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슬픈 역사가 있고 기쁜 역사가 있고 유교한 역사가 있는 남한산성이지만 앞으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적 유산, 또 자연적 유산, 역사적 유산을 저희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한산성은 유구하게 유장하게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 남사모가 유장하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연세가 있으니까 떨어지셨겠지만 젊어서는 얼마나 지금 뛰어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용수 원장님, 예, 원래 남원 출신이시죠? 남원에서. 오늘 그 은행 지점장이셨어요. 네, 예, 남한산성이 무형문화유산인데 무형문화 한둘이 결합하면 진짜 최상이겠다. 그래서 오시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정부장 관장님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조경민 교수님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유래에서 오신 우리 권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제 전화 오셔서 오셨는데 네 정말로 남사모 함께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장도환 회장님 네 우리나라 지금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인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장비 제조업을 하시는 장도환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색에서 향기가 난다. 사색의 향기 이사장 이영준 우리 이사장님 네. 우리나라 80만 명의 이메일을 보내고 있고 홍성의 30만 평 향기촌 인테리어 마을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술품을 갖다가 보관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미술품을 와서 사람들이 와서 사갈 수 있게 영종도에서 진행하시는 바로 옆에 우리 한 대표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저게
오신 우리 황 대표님 숙전문가십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병원의 산부인과를 만드셨던 인구의 반절이 여자잖아요. 여성의 의료를 전문하는 이재호 박사님이십니다. 삼성병원의 암센터장도 하시고 우리나라 명의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네, 산부인과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인문학과 또 뭐 저게 인공지능 여기까지도 탁월하게 강의를 하시는 그런 융복합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수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프로 태권도 협회 총재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성래 낭송가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낭송계의 얼굴이시죠. 방금 인사하신 조한수 우리 전임 회장님 하시고 그 옆에 조한수 회장님하고 한 지붕에서 사시는 우리 남사부 감사님이십니다. 신현일 감사님은 지금 인류과 전문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 선생님 안윤근 의사 홍보대사십니다. 박 선생님의 선조가 이 병자불한테 여기 와서 작곡하셨던 아주 유명한 장군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규선 남한산성 해설사회 회장님. 그 다음에 제가 조남을 권혜룡 우리 남한산성 해설사님 영어 해설사도 하시죠.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치과의사 우리 치과의사 50년 된 치과의사 우리 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 전무님 우리나라 시행 땅 개발의 전문가 우리 오 전무님.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김철호 선생님이시죠? 김철호 선생님. 안주근 의사 홍보대사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성남 계시고 그쪽 계시고 잠깐 일어나서 우리 같이 부부로 나오셨죠. 오늘은 혼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모셨네요. 우리 유명한 강의를 하시는 공무원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요? 저 친구도 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실수가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을 제가 총대도 지금 박정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강의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기영복. 그 다음에 지연복. 지연복 우리 어디서 참가하신 지연복 대표님. 지연복 대표님 남사부 부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찬조와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 한국정보산업협회 안녕하세요. IT 산업단체 한국정보산업협회 주사위에서 만나셨던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리나라 IT 산업의 대부이신 그 다음에 우리 김동희 남한산성 전통규회 연수원 반장님. 오늘 김동희 반장은 원래 이게 딱 부인복을 입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옆에 실장님이시죠? 김영희 실장님. 전통규회. 그 다음에 옆에 박영숙 시남성관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남사모 합성반 리더님. 그 다음에 김성철 대표님. 김성철 대표님은 제조업에 자동화 시설 제조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권선복 행복에너지 출판사 대표님. 아주 대한민국의 마당가로 소문나십니다. 그 다음에 안성에 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추모관이 있습니다.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10만 기의 추모를 운영하시는 구원기 회장님. 그 다음에 남산에 가면 안중근 기념관이 있듯이
양재동에 가면은 매헌 기념관이 있습니다. 매헌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여기 양재 시민의 숲이었는데 매헌 시민의 숲을 바꾸신 분, 매헌 기념관의 상임이사 이성석 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상임도 오시고 그 다음에 어디야 저쪽에 우리 부회장으로 있는 홍찬선 시인이 작시를 했고요. 낭독은 낭독 전문가이시고 한국이 대표하는 낭독가 홍금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죠. 시 7페이지에 걸기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인류의 자랑입니다.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0주년과 남사모 28주년을 기념하며 글 홍찬선, 낭독 홍성래. 오셔요. 발길 가볍게 옮기면 저를 볼 수 있어요. 보셔요. 두 눈 두 귀 활짝 열면 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셔요. 두 눈 살포시 감고 큰 가슴 활짝 열어 저를 담으세요. 저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요. 목마를 때. 저는 넓고 깊은 상상력입니다. 누구든지 발굴하셔요. 절실할 만큼. 저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어디서든 불러주셔요. 필요할 만큼. 샘이 넘쳐 풍년을 기릅니다. 상상력으로 내일을 엽니다. 사랑으로 기적을 만듭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화유산은 하루하루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집니다. 세계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만 명예를 얻습니다. 남한산성은 원조대왕 이후 2000년 이상 쌓인 역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 세계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남사모는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고 키웁니다.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환하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때와 땅의 이점과 사람의 화합이 하나로 되어 단 한 번도 외적에게 함락당한 적 없는 금성탕지 남한산성이 한국을 넘어 온 세계로 활짝 뻗어나갑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인류의 자랑이 커집니다. 남사모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지키고 가꾸고 키웁니다. 아름답고도 힘차면서 희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해주신 홍찬선 시인과
호롱네 양국회 박수입니다. 자, 이제 좀 기자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빨리 해. 좀 빠르게 앞으로 좀 나오셔서 기념 촬영 10주년을 의자를 갖고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자, 둘이 일어나셔서 의자를 갖고 나와. 앞으로 나오셔서 의자를 갖고 나와. 오늘의 역사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다 갖고 나와. 앞에 의자 다 갖고 나와. 저 의자들을 가져와 빨리 여기. 세 줄로 해. 야, 앉고 여기 쓰고 3단으로 쓱줄로 하란 말이야. 너무 뒤로 가. 앞으로 좀 더 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 뒤에도 없어? 있으면 가져와. 그렇죠. 앞으로 앉아. 아이고. 아예 앉아. 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뒤에 서시면 됩니다. 예, 한명기 선생님. 오늘 강의 한명기 선생님 좀. 미안합니다. 우리 일제 주에 우리 회장이 몰라. 예. 회장. 야, 이거. 자, 빨리 협조를 좀 해주셔야 사진 찍고 바로 좋은 강의. 회장. 여기 앉아. 그럼 저쪽으로 하나 더 가세요. 내가 여기 앉아. 자, 사진 찍을 때 뒤로 빼시면은 나중에 수리하십니다. 그리고 한민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밖에 나가서. 한민 교수님 뒤에 계십니다. 우리 장도환 회장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사진 찍으셔야 돼요. 회장이 잘 몰랐어. 우리 한민기 교수님. 아이. 네, 한민기 교수님 오셔야 돼요. 한민기 교수님 앉으시고. 아니 가서 봐. 아니 저기 한민기. 그 오라 그래야지. 회장. 제가 전화. 네, 조한수 회장. 조한수 회장님 어디 갔어? 조한수 회장님. 예. 당신 옆에 앉으라 그래. 자, 어디 갔어? 오세요. 아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예, 역사에 죽어주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니 저기 또 무슨 뭐야 다른 분야. 두 분 요 내려오세요. 내려와세요. 오셔야 돼요. 내려앉으세요. 저기 앉으면 자기 없는. 아니. 예, 조한수 비장님 앞으로. 빨리 오세요. 조한수. 여기 감사님이 앉으면 돼. 예, 여기 빨리. 사진부터 파이팅을 하셨습니다. 한민기 교수님 앉으셔야 돼요. 아니. 일본 분들이 쓰던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지화자를 주로 했습니다. 지화자, 질기 화합하자 말기. 빨리 해 앉아. 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정순례 회장 이리 오세요. 박사님 이리 오세요. 빨리 사진 찍으셔야지. 같이. 빨리 오세요. 자, 우리 본과장님. 박성순 선생.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혼적으로 이렇게 앉으세요. 자, 보세요. 다 같이 미소. 하나, 둘, 보세요. 하나, 둘. 다시. 지화자 한번 해볼래요? 남사모 자, 지화자입니다. 화이팅이 아니라 지화자로. 남사모 지화자. 얼씨구. 좋다. 자, 남사모. 좋다. 하트. 다시 박수. 감사합니다. 강의가 사진 작가의 멋진 작품으로 제작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남사모가 28주년이 된 날이기도 하고 세계유산 10주년이 된 날이기도 하지만은 만해 한용원 선생이 오늘 80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5군데를 가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2개는 캔슬하고 오후에 3개를 지금 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 특강이 있어요. 오늘 망우리에서 특강이 있고 성북구에서 특강이 있고 그래서 오늘 잠시만 저는 그냥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유산이 10주년이 벌써 됐고요. 우리 또 남사모가 시작한 지가 28주년이 됐고요. 남한산성이 축성한 지가 400년이 된 해입니다. 아주 뜻깊은 오늘 우리 남사모의 우리 김남정 회장이 잊지 않고 이런 또 축하 행사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모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큰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남한산성의 큰 틀에서의 역사적 흐름 제가 먼저 하나 좀 짚고 10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하나 짚어봤습니다. 남한산성 하면 절대로 우리가 백제의 그 혼이 깃든 남한산성이다. 온조대왕의 사당이 있는 곳이다. 유일한 곳입니다. 온조대왕의 사당이 있다. 남한산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온조대왕과 남한산성의 관련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온조대왕 사당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여러 번 가봤지만은 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이 중에서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남한산성은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 남한산성의 숭렬전을 통해서 그 역사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팔도 사찰이 모여서 남한산성을 쌓은 바로 호국의 정신이 깃든 남한산성이다. 또 우리 병자호란 때 사막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현절사를 생각해 보면서 그 조선의 선비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이 남한산성이다. 그 다음에 근기학파의 그 실학의 정신이 잉태된 곳이 이 광주다, 남한산성이다 하는 것. 참, 그러고 보면 남한산 2000년 역사의 켜켜이 쌓여 있는 우리들의 어떤 혼과 정신의 산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언제부터 남한산성이 우리로부터 멀어졌는가? 1895년 을사늑약 이후에 이 남한산성은 수모를 겪게 됩니다. 식민지 책략에 휘말려서 남한산성은 우리들과 거리를 멀리 하게 됐고요. 광복이 되었는데도 또다시 그 순환의 남한산성을 우리가 순환의 남한산성으로 우리 스스로들이 다 같이 몰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자괴감으로 인식해 했고요. 폐전지, 굴욕의 장소, 치욕의 땅, 그리고 군 형무소로서 인식시킴으로써 남한산성 100년의 수모가 우리 바로 전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제가 50년, 우리가 50년, 그래서 100년의 남한산성에 수모가 있었다. 이건 결코 폐전지도 아니었고 굴욕의 땅도 아니었고 치욕의 땅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부름으로써 남한산성을 비하하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인식이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96년 병자년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이라는 이런 국제학술회의가 열림으로써 태동이 됐고 그 여파로 남사모가 창립이 됐습니다. 96년입니다. 바로 병자년에 60갑자가 6번 돌아왔던 그 해였습니다. 이 해를 우리 남사모가 잘 포착해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오늘 28년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9년에 그 식목일 날 임창열 도지사가 남한산을 찾아오셨고요. 임창열 지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남한산성에 대한 종합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남사모가 만들어 내기로 그렇게 약정을 하고서 보고서를 2000년도에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보고서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입니다. 저 뒤에 보면 이제 여기인가요? 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남한산성은 그 역사 문화 환경을 그 잘 정비해 가지고 이 산성을 갖다 세계 문화 유산으로 이것을 갖다가 만들자 하는 것이 최후의 목표였습니다. 저것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한산이 세계유산이냐,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닭도리탕 집인데 어떻게 세계유산이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보는 그 안목에서는 남한산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산성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에 이렇게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2일 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12월 달에 도지사 상황실에서 세계유산을 꿈꾸며 남한산성이 그 복원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원정비 기획단이 발족됐고요. 제가 그때 초대 단장에 취임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450억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그래서 행군 권역이 36,000평이 전부 매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호텔이 있었고, 가옥이 27채가 있었고요. 개인들 소유의 땅들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남한 행궁의 중심 부분인 현재의 그 행궁을 복원했습니다. 우리 조한수 회장님이 남한성에 왔을 때 거기에 돌이 묻어 있고 기둥이 있었다고 했는 데가 바로 행궁이었습니다. 그 행궁터에 사람들이 그 무슨 터인지도 모르고 거기 와서 그렇게 여러 가지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텔에서 그 호텔 소유였기 때문에 호텔에서 사람들 자꾸 들어오는 거를 금지시켜 놓기도 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 이제 그 애영정과 한남루, 관악거리, 인하관 이런 게 다 조성이 되고 성곽, 복원, 행궁, 복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11년이 걸립니다. 이 복원 정비하는 것만 11년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갑니다. 이 행궁을 복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행궁은 궁중문화를 통해서 고품격 문화의 그 진원지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궁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자가 누굽니까? 임금이죠, 그렇죠? 궁궐입니다. 궁궐 문화가 우리의 가장 품격이 있는 문화를 얘기하는데 그 바로 궁궐이 있음으로써 행궁이 있음으로써 그런 아주 우리 수준에서 가장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 궁중음악인 정학이 흐르고요. 또 하원인 미술관도 이 안에 있었고요. 또 궁중음식, 효종갱 이런 특별한 사대부들이 즐겨했고 또 임금이 즐겨했던 이런 높은 수준의 음식 문화가 있던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전통 무예 문화의 보고입니다. 연무관과 무과시험, 무술연마 시험을 했고요. 지금도 그 연변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런 군사, 무과시험에 여기가 아주 중심지였다. 무과를 나눴을 때 무과시험을 여기서 여러 차례 시행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 문화를 통해서 내일의 문화를 발전을 기하는 곳이다 하는 것, 창의 체험 무대가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행궁이 복원됨으로써의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아름답게 복원된 행궁의 원경입니다. 아주 수려한 그 자연 속에 아주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행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궁은 11곳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묘우사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행궁은 남한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남한산성의 행궁을 좀 더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남한산성의 행궁이 복원됨으로써 이제 기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쇠잔했던 그 기운, 100년 동안 우리와 멀어졌던 그 기운이 다시 돌아오는 남한산성입니다. 그 기운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옛 행궁의 모습이 복원이 됐고요. 또 이 수도권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의 이 남한산성은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토에 생기가 불어넣어졌고 기운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역사의 현장으로 이곳은 탈바꿈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계 속의 산성으로 우뚝 솟았다. 2014년 6월 22일입니다. 이날이요. 다음에 다시 또 나올 겁니다. 남한성의 가치는 날로 향상되고 있다. 저것이 무엇이에요? 하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행궁을 바라보고도 아직까지 행궁인 줄 잘 모르고요. 저 한옥 건물이 뭡니까? 사찰입니까? 아니면 저기가 제사 지내는 곳입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 행궁을 통해서 우리가 남한성의 가치는 점점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한산성은 또 하나의 한국입니다. 작은 한국이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자묘우사를 완벽하게 갖추고 한양을 축소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성의 그 로타리가 아니고 거기가 종로입니다. 종로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대문이 다 있고요. 그래서 남한산성은 작은 한양이고요. 자묘우사, 종묘와 우시를 갖춘 국내 유일한 행궁이다. 11곳 행궁과의 차별합니다. 자묘우사라는 것은 종묘 공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조상들의 시내를 함부로 모시고 다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종로 상가에 있는 종묘가 남한산성에 작은 종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묘가 있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 뿌리입니다. 근본입니다. 그 바로 종묘가 남한산성에도 있고요. 또 우실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남한산에 갖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을 해자로 거느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스케일이죠, 그렇죠? 한강이 해자다 하는 것. 남한산이 여러분 연주봉이라든가 북문에 올라가 보면은 한강을 하늘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한강을 해자로 거느리고 있는 그런 남쪽의 진산이요 성산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한강의 남녘 땅, 여기는 바로 유토피아였고 희망의 상징터였다. 백제의 그 원터에서 바라봤을 때 이 남한산성은 바로 백제의 진산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4대 정문이 있었고요. 16개의 앞문이 있고 수군문을 갖춰놨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런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이기 때문에 막힌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런 문을 통해서 다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한산성 고대성에서부터 현대성에 이르기까지 성각 축성의 백과사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성에서부터 현대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각 쌓는 기법부터 시작해서 태물림식, 그레이징 여러 가지 기법이 다 들어오고요. 돌을 깎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 시대별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성벽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각 역사의 축소판이고요. 또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남한산성의 이 가치가 남다르다 하는 측면입니다. 다음에는 이 광주 유수라고 하면요, 넓을 광자 광주라고 저는 불러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광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광주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넓을 광입니다. 넓을 광. 얼마나 넓었습니까? 저 강남 압구정도 다 광주 땅이고요. 강남 4구가 다 광주 땅입니다. 봉은사가 다 광주 땅입니다. 그리고 저 안산 시아까지가 다 광주 땅입니다. 얼마나 넓었습니까? 한강 이남은 다 광주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강 북쪽은 양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강도라고도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관할했기 때문에 여기가 광주였고 넓을 광자 광이다 하는 것은, 이 광주 유수는 정이품 장관급이었습니다. 장관급이었고 그 어전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정도로 아주 여기가 품격이 아주 높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주 유수는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준희 씨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안동김 씨가 거의 두 성씨가 거의 한 80%입니다. 그 나머지 한 20%가 이제 희성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가 조선왕실의 중심 무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에서 정조대왕이 남한성을 전란을 겪고 나서 이 성이 갖는 약점이 노출됐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보완한 분이 숙종임금입니다. 숙종임금께서는 남한성에 오셔서요, 이 남한성이 가졌던 전란을 겪어보면서 겪었던 그 약점을 다 보완하고 또 저 신남성과 이런 성을 더 내쌓고 외성을 더 쌓아서 완벽하게 숙종 17년에 여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여기 있는 승병들을 반을 저 북한산성으로 보내가지고 북한산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성을 쌓는데요. 숙종임금이 남한산성에서 꿈꾼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북한산성을 쌓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정조도 여기 와서 여러 번 이 행궁에 들르셔서 정사를 논했는데요. 정조 임금이 여기서 남한산성에서 수원 화성을 꿈을 꿨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왕조 시대의 북한산성, 화성, 남한산성, 그 중에서 남한산성이 400년, 북한산성이 300년, 100년 토월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이 200년, 이런데 전부 남한산성에서 그 꿈속에서 이것이 다시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백제의 통일신라 고려 조선 역사의 절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잊을 수 없는 역사 정신 교육의 장이 바로 남한산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백제는 저 한강 남쪽의 백제, 지금 몽천토성, 풍납토성 그쪽에서 이 남쪽을 쳐다보면서 여기는 진산의 꿈을 꿨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진산의 꿈을 꿨고요. 통일신라는 바로 남한산의 대업의 꿈을 꿨습니다.
삼국 통일의 대업의 꿈을 꿨다. 고려는 몽고와의 항전의 그 꿈을 꿔서 고려는 몽고군을 격퇴시켰던 바로 현장이 여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백제는 진산의 꿈을 꿨고 통일신라는 대업의 꿈을 꿨고 고려는 항전의 꿈을 꿨다. 바로 그것이 역사의 현장 남한산성이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조선에 와서는 여기는 기억의 땅입니다. 무망루라고 했습니다. 바로 기억의 땅으로서 남한산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의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꿈을 꿔야 할 것인가? 우리는 품격의 꿈을 꿔야 된다.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품격의 꿈을 꾸는 것이 남한산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남한행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걸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요. 당시대의 최고의 건축물은 역시 궁궐 건축입니다. 궁궐 목수가 돼야지 대목장으로서 최고의 목수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왕실 문화를 중심으로 건축, 복식, 음식, 그다음에 궁중생활사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한 행궁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실의 이용을 통해서 민족 문화의 자랑스러운 터전을 만나게 될 곳이 남한산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과 삶의 예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바로 남한산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한산성의 그 행궁과 가나거리 이런 것들의 의미와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민족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인 남한산성에 응축된 지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그 민족 역량의 자긍심과 표상의 장소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할 남한산성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자긍심, 한없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은 것이 바로 남한산성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여기서 탁월하다 하는 건 우수하다는 보편적 가치라는 건 뭡니까? 세계인이 다 인정하는 가치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 가치, 우리만이 갖는 특수 가치가 아니고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세계인이 다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졌다. 그런 면에서 남한성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는 6가지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이 되어도 세계문화유산이 되는데요. 남한산성은 2가지의 꿈을 여기다가 다 담아놨다 했습니다. 남한항궁의 밤하늘을 좀 문자만 보다가 좀 시원하게 좀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이 남한산성 사진 콘테스트에서 1등한 사진이고 밤에 요즘에 밤새도록 남한산 행궁은 불을 밝혀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 아주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궁으로 변해왔다. 자, 세계유산의 6대 등재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돼도 되는데 남한은 2가지에 됐다 하는 이거 복잡한 얘기 다 빼고요. 남한산성은 동량의 도송조영록, 즉 수도의 기능을 갖춰놨다 하는 거예요. 행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궁이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군사시설, 성곽, 축성, 발달사의 여기가 아주 보고다 하는 겁니다. 성곽을 쌓는 그 발달사의 보고다. 원 400년 전에는 고대산성입니다. 태물리 석축법으로 한 고대산성인데 숙종대왕 때부터는 또 성곽 기술이 달라지고요. 또 그레이징 기법이라고 해서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성입니다. 돌이 커지고요. 이런 우리나라 그 성곽의 그 기술의 발달사의 아주 보고가 남한산성이다. 여러분들 남한산의 성곽을 많이 이렇게 보셨지만은 그냥 보면 다 똑같은 돌인 것 같아도 그 돌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남한산성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기와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이제 창의성이 빚어낸 걸작품이 세계유산이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지금 만들어도 세계유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세계적인 걸작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문화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호주에 있는 뭡니까?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거기
요즘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 걸작품이다. 그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과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에 만들어지는 건축물도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문화재청에서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 일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 중에서 베스트를 뽑고 종도 베스트 뽑고 탑도 베스트를 뽑아가지고 근대 문화유산을 지정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유산 또 이렇게 과거의 것으로 돌아만 가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의 우리도 문화유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를 여기서 한번 느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해당되니까 이건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성, 진정성, 또 형태 디자인에서 남한산 이게 사인이 안 맞아. 저쪽으로 좀 보내. 용도와 기능, 전통 기술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여기에 맞아졌다. 이 화면이 안 맞다. 저쪽으로 좀 보내. 일상생활을 연계하는 공간이다. 남한산에 와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세계유산이라고 하는데 문화재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많은가? 이 집들을 다 전부 성 바깥으로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정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5공화국 때 남한산에 있는 집들을 전부 저 밑으로 전부 이전 계획을 세웠어요. 했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83%가 개인 재산이에요. 남한산 안에 전체가.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이 남한산성의 이 마을은 독특한 마을입니다. 성곽 마을, 성 안의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 안 마을입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바깥에 마을이 있어도 성 안의 마을이라는 것은 아주 희귀한 예입니다. 이 남한산은 그만큼 산세가 아주 하늘이 내린 천작지 성이기 때문에 이 성 안이 80만 평이나 됩니다. 이 80만 평이나 되고 바깥에서는 저기 이 성을 에워싸기 전에 산성 안에서 거주민이 있어야지 이 성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산성에 집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 안에 있는 집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걸 전부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도를 빼내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다. 우리 남사모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금 정부에서도 남한성 이주 대책을 세웠다가 돌린 적도 있는데 이 남한성은 이 400년의 역사를 갖고 이 도성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독특한 마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억의 장소 무망루라 저 수어장대에 가면 2층 편액이 무망루 잊지 말자 하는 걸 얘기해서 기억의 장소가 남한산성 세계유산 남한산성은요. 전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보존하고 관리해서 후세에 물려줄 유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가 인정을 했는데요. 2014년 6월 22일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남한산은 아주 큰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 모두가 다 축하했던 14년 6월 20일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감개가 무량한 그랬습니다. 카타르 총회에서 이 뉴스가 12시에 전달이 되어 와가지고 모두가 다 만세를 불렀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꼭 10년 전의 일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을 그 이후에 했는데, 자, 요게 보면요. 2014년 6월 말일까지 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이거 카타르의 회의에 간다고는 김문수 지사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제 퇴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축하 공연은 남경필 지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했던 그런 아주 두 지사가 걸쳐서 남한산에 유산 지원이 된 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쪽에 보면 이제 거기 이게 빨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에이. 저 위에 보면 남경필 지사하고 강주시장님, 우리 남사모의 저 뒤쪽에 두 번째 우리 김내동 회장님 거기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했고 그때 여러 가지 행사가 여기서 축하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축하 행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광주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광주시가. 근데 광주시는 전혀 감각이 없이 이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22일 날 12시에 이 연락을 받고요. 축하 행사를 계획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하자. 이 강주시는 지역에서 세계유산이 태어났으니까 에드벌룬 좀 띄워라 하고 강주시청에다 연락했는데 강간무소식입니다. 에드벌룬 띄우고 축제의 도시로서 강주시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에드벌룬 하나 띄우자 해도 그것의 무슨 그 의미를 모르고서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협약이 도시들의 그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어느 날 보니까 강주시장님 제일 먼저가 앉아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었어요. 남한산성에서 주민들이 에드벌룬을 만들어 띄웠어요. 주민들이 상인의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하자 해가지고 주민들이 에드벌룬을 띄우고 세계 유산이 되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걸 전혀 감각이 없었던 우리 광주였다는 것을 이제는 반성해야 되고 이제 옛날의 광주가 아니고 오늘의 광주는 대단한 광주입니다. 인구 이제 40만이 넘어서고 50만으로 향해 가는 광주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때 많은 축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경기도 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쁘기도 하지만은 좀 슬픈 그런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광주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품격이 향상됐고 남한산성을 통해서 민족 자존의 땅으로 이게 승격이 되어졌다. 왕실 문화, 문화향유 자존심 회복, 또 세계인의 성으로서 남한산 명실공히하게 보편적 가치, 세계가 인정한 가치다 그 말이에요. 우리만이 주장하는 가치라고 하면은 그건 특수 가치예요. 근데 남한산은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남한산성의 그 품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남한산성은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내추럴 비잉이 있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제가 웰빙이란 말 쓰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웰빙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건 사람이 행복해지자고 하는 거지 자연도 행복해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추럴 비잉 하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취성암에 가면 바로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고온 분지형, 공기 청정 지역, 반딧불 가재 이게 다 서식하고 있고요. 산이면서 도시고 도시면서의 산 남한산성의 그 자랑입니다. 수도권 탐방지로서의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문화 콘텐츠가 260여 곳에 이 문화재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가야 된다. 남한산성에서의 삶의 질 이런 문제도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문화유산, 문화예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남한산성 국민 여가 활용, 대국민 문화 봉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우리가 자리가 매김돼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남사모가 해야 할 그런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수도권 탐방지로서 역사, 문화, 자연 생태를 묶어내는 최적의 장소가 남한산성이다 하는 겁니다. 닭도리탕 집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아주 이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남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안에 와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이거 못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350만 원 벌금이 떨어지고요. 영업정지 한 보름씩 시키니까 한 3집만 하고 나니까 다음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한산은 지금은 아주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문화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닭도리탕 집에서부터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 다음에 남한산성 하면 전부 다 먹으러 간대요. 전부 다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 문화의 현장을 보러 가는 그런 그 곳으로 이렇게 변했다. 10년의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지에서 행국문화 체험의 장으로 변했다.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시민정신이 여기에 살아있다. 벗고 창신하는 그 시민정신이 이 속에 살아있는 곳이다. 미래를 꿈꾸는 자는 남한산성에 오르라고 우리가 다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호장대의 저녁노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일정이 바쁘신 지금 남한산성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열광을 하셨어요. 바쁘신데 보내드리고 좀 이제 또 강의를 바로 이어서
듣기 어려운 강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명재 한별기 교수님 모니터고요. 뭐 KBS나 EBS에서 보신 분들은 많이 좀 받아뵀을 수 있는데 우리 남한여성과 관련해서 경자호란에 대한 책도 많이 쓰셨고 논문을 쓰셨고 그 광해군